안녕하세요, 프로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에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에도 물론 아파트가 많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주거 형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난 주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주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캡슐 아파트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여기 캡슐 호텔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캡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도심 속에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숙박을 하던 그런 현지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시원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를 지니면서 더 답답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침대 하나가 딸랑 있고 그 안에 공용으로 쓰는 주방과 욕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캡슐 호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고, 원래는 주거 형태였다라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형태에서 숙박 형태로 많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호텔로서 굉장히 싸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다라비 슬럼가입니다. 여기는 지상 최대의 슬럼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도시 규모의 슬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슬럼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들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민가 형태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바이 빨래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제조시설들도 있다고 하고, 도자기나 피혁 등 되게 다양한 산업물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보면 판자촌? 혹은 그 이상의 더 빈민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세계 최대의 빈민가라고 하니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곳도 세계 어딘가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거,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덤과 주거 형태가 공존하는 그런 정말 처음 봤고 처음 듣는 그런 도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덤 위에 거실이 존재하고 무덤 위에 침실이 존재하는 그런 재미난 형태의 공간인데, 또 어디에는 지붕도 없고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그런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교가 그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토속 종교 중에 하나인 콥틱교라는 종교가 머물러 있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콥틱교는 이슬람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집트 내에서 자신의 이력들을 피력할 수 없는 그런 좀 작은 집단에 속해 있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넓은 영역으로 펼쳐나가지 못했고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한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굉장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는 영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집트 얘기가 나온 김에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 절차를 밟게 돼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건물을 다 지었으니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로 이제 사용 승인을 딱 받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마는 거예요. 일부 공사를 하다 말고 위 꼭대기층의 일부를 공사장인 상태로 놔두고 계속 살게 됩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워낙 많이 떼다 보니까 공사 중인 건물에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공사 중인 건물을 일부 남겨두면서 세금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너비만큼 건축물의 사이즈로서 인정을 받고 그 너비가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형태를 띄웠다고 해요. 도로에 건축물을 최소한으로 면하게끔 건축을 해서 세금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는 2m, 3m의 굉장히 좁은 폭을 면하게 하고 깊이로는 20m, 30m 깊이 있는 건축물을 짓는 그런 형태가 이 도시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행을 하게 된다면 한 번쯤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형태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큐브하우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네모 반듯하게 많이 집을 짓게 되는데 여기는 그 집을 모서리 형태로 세우게 돼서 사선으로 공간들이 구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특이하다 라는 첫인상이 딱 들게 되는 집인데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구를 놓기도 힘들 것 같고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굉장히 궁금증을 떠올리게 하는 집인데 이런 주거 형태도 네덜란드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다양한 건축적인 도전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체주의라는 것도 처음 등장을 하고 유행을 하게 됐고 네덜란드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도 많이 있고 유명한 건축가들도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러한 실험적인 주택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집은 몽골에 있는 게르라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넓은 들판을 짐을 싣고 다니면서 집이 이동이 편했어야 됐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텐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런 형태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몽골을 떠올리면 저런 드넓은 초원에 개를 짓고 사는 유목민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도심을 가보면 한국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을 만큼 도시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전통 유목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수상가옥이에요. 동남아 여행을 가면 저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배를 타고 시장을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그 배 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상가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물의 도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베네치아 이런 형태도 수상가옥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다와 건물이 바로 접해 있어서 물에 마치 건물들이 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골목길을 배를 타고 곤돌라를 타고 지나는 형태의 모습들을 관광지에서 많이 떠올리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요. 자연 침하가 조금씩 일어나고 그리고 해수면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점차 건물들이 가라앉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수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강에 접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도시 같은 경우는 바다에 존재하는 수상가옥입니다. 생바다에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토양을 붓고 대지를 만들어서 설계한 팜 주메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바이에 존재하고 인공섬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형태의 도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실제로 관광에서 봐도 멋있지만 하늘에서 보는 풍경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두바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두바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건축적인 도전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막 같은 경우를 딱 떠올리면 지반이 굉장히 연약할 것 같은데 이 위에도 건축을 했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팜 주메이라 같은 경우에는 팜이 야자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에서 봤을 때 야자수 형태처럼 이렇게 쫙 줄기가 갈라져 있는 모습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고급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렌탈을 해야만 이 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저기 갈 돈이 안 되니까 인공위성으로 저 멋진 형태들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상가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수상가옥을 건축물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주거 형태가 되어 있고 해외에서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방문할 일이 있을 때 아마 참고하고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재미난 여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주거 형태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소개한 곳 이외에도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재미난 주제,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